안녕하세요. 주식 분석가 달수입니다. 금일은 미국 증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은 갑진년이고요. 이 갑진년이 왔을 때는 이 세계가 마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쇼크가 온다는 거죠. 그 이전에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요. 자, 제가 우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당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가 상승 곡선을 타게 되면 쇼크는 아직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달러가 정점을 찍었을 때를 기준점으로 이 쇼크가 올 건데요. 이 나스닥 지수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뭡니까? 2008년 당시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점을 우선 찍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다가 이 하이라이트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시점이 2024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이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상승하고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쇼크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잘 보시면 현재 상황이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반등 나오고 떨어졌다가 다시 재반등 나오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또 증시를 다시 믿게 되고 그 증시를 다시 또 믿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증시가 갑작스럽게 쇼크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긴장하고 있잖아요. 증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2008년 당시로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이 감지가 되고 있다. 마음에서 머리에서 아는 순간 오히려 시장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 재상승하듯이 오히려 악재가 터지면 터질수록 이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이런 위기들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복사한다는 거죠. 복사하면서 이 돈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면서 이 증시는 일시적 효과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효과가 잠시 동안 상승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 쇼크가 오는 것인데 그 시점을 저는 2024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전조 증상, 2023년 상반기에는 토끼몰이 상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기가 첫 번째로 관찰되는 시점이 2023년 8, 9월 인근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위기가 감지되더라도 이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나와야 완벽한 쇼크가 나오는데요. 지금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테슬라나 AI 대장주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현재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 역시 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 테슬라는 이 시점부터 계속 던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한번 빠지고 재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은 파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믿음을 반복적으로 믿음을 줬던 그런 종목들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도 많은 종목들이 믿음을 줬다 실망을 줬다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을 장기적으로 들고 가겠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항상 쇼크는 언제 오냐면 사람들이 이 자산시장을 완전히 믿고 있을 때 그때 쇼크가 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제 부동산입니다. 현재 제가 리먼 사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요. 이전에는 제가 오일 쇼크, 닷컴 버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의 몰락, 삼성전자의 몰락, 엔비디아, 테슬라의 몰락에 대해서 방송을 했는데요. 결과는 어차피 뻔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 결국 사람들이 속아서 올라타고 붕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주택시장이 결국에 초전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돈을 넣게 되면 그 상품들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아닙니다. 다 같이 비싸게 사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주택시장인데요. 저는 이 주택시장이 앞으로 최소 5년, 10년 이상 침체기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확률상 99.99%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22년도부터 무수히 많은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때 파신 분들이 결국에 승자가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 하반기 중에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으나 결국에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했죠. 답은 어차피 정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답을 믿지 않고 오답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친구가 가방을 사면 나도 있어야 되고, 친구가 집을 사면 내가 괜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에 복사가 돼서 내 생각이 옆 사람이 사면 나도 사야 되는 그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영혼까지 땡겨서 영끌에서 집을 사게 되는데 그 집은 앞으로 반토막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어차피 지금 자산시장이 축소되는 과정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택 미보유자분들이 결국 승자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실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번 주에 방송한 리먼 사태를 보시면 주택을 왜 팔아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이 부채의 전쟁은 코로나 때부터 본격화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 찍기한 그 돈들이 공중분해됐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채로 전부 다 남아있고요. 그 엄청난 위기가 지금 잠재되어 있습니다. 잠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 키웠던 그 위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잠들어 있다가 내년 정도에 앞으로 올 위기와 함께 다 터질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소비를 완전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100만원, 200만원씩 사용하시는 학부모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무래도 내 자녀를 우성으로 키우는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 내려놓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부터 먼저 내려놔야 이 위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그냥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욕심인 것 뿐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을 던져야 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게를 일단 내놔야 됩니다. 직원을 데리고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을 전부 내보낼 준비하셔야 되고요. 가게를 정리할 준비하시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혼자서 아주 작은 사이즈로, 예를 들어서 10평 이하의 사이즈로 하시거나, 체인점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체인점을 매도하시고 저렴하게 재창업을 하시는 쪽이 훨씬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구사업보다 신사업이 각광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트렌드는 예전 것들은 전부 다 몰락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하시는 것을 일단 권장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최소 투자금으로 주방시설이나 여러가지 인테리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밀키트 형식으로 판매해서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모든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을 준비하셔야 될 시기고요. 그게 조금 더 늦냐, 지금 하냐, 그 시간적인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가게를 정리하시고 직원으로 버티기를 하시는 쪽이 나은 방법이고요. 이제 세계가 비상상황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오는 증상이 시장이 갑자기 폭등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위기 전에 시장은 오히려 폭등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뒤의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2024년의 위기는 음력으로 봤을 때는 2월 이후겠죠. 그래서 천천히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는 골든타임 딱 1년입니다. 1년 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을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들은 이 위기가 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너무 자주 반복되게 되면 위기 이까짓 거 또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전쟁 했었잖아, 별일 없었잖아,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이 한번 붕괴됐다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어차피 올라가는 게 맞잖아, 이 주식이 지금 테슬라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계속 믿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런 식으로 악재에 둔감해지는 거예요. 악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되는 이 순간부터 몇 달 정도는 순항할 수 있습니다. 쇼크는요, 항상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옵니다. 골든타임은 딱 1년입니다.
내년 중에 반드시 쇼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뭐 내년 몇 월 며칠에 온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몇 달에서 1년 사이 정도는 지금 이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금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